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계열사에 자재 납품하는 안정적인 회사, 혹은 꼬박꼬박 배당 주는 회사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요, 그 조용한 껍질을 깨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태하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가 바로 그 변태의 과정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친 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변태의 과정이요? 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시장은 아직도 이 회사를 애벌레 시절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거대한 날갯짓을 준비하는 나비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애벌레와 나비라니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안정적인 배당주인 줄만 알았는데 미국 텍사스의 축구장 120개 크기의 산업단지를 짓는 부동산 개발사이자 또 연평균 16%씩 성장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이마켓 코리아의 변신 스토리가 과연 설득력 있는지, 그 숨겨진 잠재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뿌리이자 든든한 현금 창출원인 MRO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MRO 사업?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기업이 쓰는 사무용품, 공구, 장갑, 안전화처럼 제품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품을 공급하는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태생부터가 삼성의 구매팀이었으니 이 분야의 절대 강자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수익 구조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업, 우리말로는 원가 가산 방식이라고 해요. 원가 가산 방식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서 납품하는 자재 가격이 오르면 아이마켓 코리아의 이익 절대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돈을 더 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통은 원가 부담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보고서에 나온 예시인데 안전화 한 켤레를 10,000원에 납품하면서 4% 마진을 붙여 400원을 남겼다고 쳐요. 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안전화 원가가 12,000원이 되면 똑같이 4% 마진을 붙여도 이익은 480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와. 대부분의 기업이 힘들어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아주 독특하고 안정적인 방패를 가진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사업 모델이라니. 그렇죠. 그런 안정적인 기반에 최근에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달렸다고 하던데요.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4, 오봉장 건설을 재개하면서 아이마켓 코리아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렸어요. 어떤 기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수많은 안전모, 작업복 같은 건설 자재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면요?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에 들어가면 이제 클린룸에서 매일같이 써야 하는 방진복, 특수장갑 같은 소모품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발성 건설 특수가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는 내내 발생하는 고정적인 매출이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잘 돼야 아이마켓 코리아도 잘 되는, 너무 삼성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는 우려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로 항상 꼽혀왔죠.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최근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농심, 홈플러스, 하나 같은 굵직한 비삼성 계열 고객사를 대거 확보하면서 비삼성 매출 비중이 작년에만 19%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19%나요? 꽤 크네요. 이건 단순히 고객사가 늘었다는 걸 넘어서 아이마켓 코리아의 구매 대행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삼성 밖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MRO 사업은 인플레이션에도 끄떡없는 방패 역할에 평택 캠퍼스라는 창까지 갖추고 삼성 의존도라는 약점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 있으니 회사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총알이 생긴 셈이네요. 보고서에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전혀 다른 분야를 지목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014년에 인수한 안현케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죠. 안현케어예요? 보고서는 이 M&A를 아이마켓 코리아 역사상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해요. 신의 한 수라니. 굉장히 높은 평가네요. 왜 그렇게까지 보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MRO 사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1, 2%대로 굉장히 박해요. 네, 낮죠. 그런데 안현케어가 하는 의약품 유통 사업은 마진이 3에서 5%로 훨씬 높죠. 사업 포트폴리오의 이익률 자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죠. 특히 이 안현케어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독특한 구조, 이른바 빕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핵심 유통 파트너거든요. 그 덕분에 연평균 16%라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연 16%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저력이 드러난 건 2024년에 있었던 전공의 파업 사태 때였습니다. 아, 그때 기억나네요. 대학병원들이 거의 마비 상태였잖아요. 상식적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안현케어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1%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원 가동률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보고서에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보고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첫째, 파업으로 수술이 줄면서 일반 의약품 사용은 줄었지만 항암제 같은 고가의 필수 의약품이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즉, 판매량, QA 감소를 훨씬 비싼 약값, 피가 상세하고도 남았다는 분석이죠. 아하. 환자의 수는 줄었지만 환자 1인당 약값은 오히려 더 비싼 중증 환자 위주로 돌아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뭔가요? 그동안 꾸준히 거래처를 다변화해온 효과가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세브란스 병원 의존도가 높았는데 사월 아산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고객사를 넓혀놓으니 한쪽의 위기를 다른 쪽에서 만회할 수 있었던 거죠. 아,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났군요. 네. 결국 이 위기 상황이 역설적으로 안현케어의 사업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와, MRO 회사가 텍사스에 축구장 120개 크기 산업단지를 짓는다니 이건 거의 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하,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도대체 유통회사가 왜 이런 사업에 뛰어든 겁니까?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업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업의 확장이요? 기존의 아이머켓 코리아가 기업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삼성의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에게 아예 생산기지, 물류센터, 사무공간까지 산업 인프라 전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판 자체를 깔아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매 대행사에서 산업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 업의 정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베팅에는 보고서가 지적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눈에 보이는 땅값 상승이겠죠. 테슬라,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그 지역이 실리콘 힐즈라고 불릴 정도로 뜨겁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2022년부터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평가 차익이 기대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뭔데요? 이 산업단지가 미래 고객을 가둬두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이 된다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요? 네, 보고서는 이걸 MRO, 고객 락인 효과라고 표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협력사들이 이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 순간 그 기업들은 좋든 싫든 사무용품부터 공장 설비까지 아이마켓 코리아의 MRO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영리하고 강력한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설계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발상이 다르네요. 단순히 땅을 사서 공장 짓고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MRO 서비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설계한 셈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보고서는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더해서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정치적 변수요? 마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진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현지 생산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경우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아이마켓 코리아의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미국 진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MRO, 헬스케어, 그리고 미래를 건 텍사스 프로젝트까지 그림은 정말 거대하고 멋진데요.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에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평가하고 있나요? 당장 실적만 보면 텍사스 투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실적만 보면 이 회사의 매력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보고서의 논리도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의 아이마켓 코리아는 애벌레와 나비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SOTP, 즉 부분가치 합산 방식을 제안합니다.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가치를 매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나요? 정상화됐을 때 MRO 사업 가치를 약 3,200억 원, 자회사 안현케어의 지분 가치를 약 1,530억 원, 그리고 텍사스 부동산 가치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장부 가격 수준인 약 1,000억 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면 총 5,73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 초반인 걸 감안하면 시장이 이 회사의 변신을 전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죠.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무리 비삼성 고객을 늘렸다고 해도 여전히 삼성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미국에서 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는 게 어디 계획대로만 되겠어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규제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도 그 두 가지를 핵심 리스크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다만 회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삼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꾸준한 비삼성 고객 확보로 포트포리오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 건설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파트너사, 그리고 윌리엄슨 카운티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인허가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관리되고 있는 리스크다. 네,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아이마켓 코리아는 안정적인 배당주라는 겉모습 속에 헬스케어와 미국 부동산 개발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숨기고 있는 기업이었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도 아주 명확해요. 전환에 투자하라. Buy the transition. 전환에 투자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 부진은 더 큰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 비용이라는 겁니다. 2, 3년 뒤 텍사스의 허허벌판이 한국형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아이마켓 코리아의 서비스를 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분석한 보고서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다른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아이마켓 코리아 스스로가 미국의 핵심 인프라 플레이어가 되는 그림 말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국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정교한 공급망 관리 노하우가 미국의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 개발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부지를 분양하고 자재를 납품하는 걸 넘어 입주 기업들의 데이터와 물류 흐름 전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유통기업의 변신이 아니라 한국형 산업 플랫폼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